4월 3일 주간 분석 코멘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찍 하는 경기도 있고 해서 일찍 왔고요. 어, 1시 경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 2시 경기부터 진행을 할 거고, 일단 어제 주간은 어려웠는데 드신 분들보다 못 드신 분들이 훨씬 많았을 텐데, 그래도 요미하고 하나 저득점 해가지고 잘 들어왔고요. 사측도 또 맨시티, 리버풀, 본머스 저득점에서 잘 들어왔고, 그래서 메이저리그를 제가 다저스여도 수입전이고 홈이고 하면은 일반승 갔어야 되는데 마인 가서 좀 아쉬웠고, NBA는 금액 조절해서 갈 게 없어가지고 오클 마인만 단풀 하나만 딱 나갔어요. 근데 지금 좀 쉽진 않아 보이네요. 어쨌든 그래도 제가 2주 만에 연패가 나왔는데 어쨌든 주간에서 연패 끊고 또 연승까지 갔다가 또 그래도 NBA는 금액 조절을 했기 때문에 어, 다시 또 좋은 흐름. 2월하고 3월 다 수익이 났거든요. 이거는 뭐 토개부 작성하는 회원분들은 다 나셨어요. 조합대로 따라오신 분들. 이제 조합대로 안 가신 분들이 수익 난 거 맞아요? 이런 질문이 오더라고요. 근데 조합대로 안 가놓고서 그걸 질문을 하는 건 좀 웃기고, 이거는 뭐 제가 조합대로 가는 분들, 회원분들 토개부 작성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보장해 드릴 수 있다. 2월, 3월 다 수익이 났고 3월은 2월만큼 수익은 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 주 정도 제가 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3월은 어려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도 수입이 났다. 왜냐면 시즌 막판이기 때문에 어려운 구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시즌 막판 그런 좀 구간인데 4월 때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 참여하실 분들은 VIP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VVIP는 뭐가 다르냐면 VIP랑 조합은 같은데 S급 단폴 일주일에 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지난주에는 두 번 나갔거든요. KB 선보하고 NBA 토론토 잘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뭐 S급 단폴 나갈 때마다 다 들어오진 않았는데 들어왔을 때가 더 많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지금 한 에스크 단폴로는 어쨌든 수익이 나고 있다. 지금 시행하고 나서. 그리고 전체 분석표하고 이제 스탠다드 가입하시면은 추천 경기랑 전체 분석표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제가 영상 쉴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스탠다드 회원분들은 회원 전용 영상을 또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 분석표는 항상 올라가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오릭스하고 지바로 때부터 갈게요. 이 경기는 그 전날 제가 저득점만 봤는데, 일단 관전만 좀 하고 싶었다. 일찍 해가지고 시간만 조금 뭐 늦게 했으면 아마 저도 좀 가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에스피노자하고 이시카와 슈타 지난번에 맞대결을 했어야 되는데 우천 취소가 됐었던 그런 맞대결이죠. 그래서 이 경기는 제가 직전 경기 하는 거 보니까 양팀 출루는 많이 했어요. 근데 역시나 이 확실하게 이 해결해줄 만한 타자가 부재하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어요. 물론 이제 소토 같은 경우에 뭐 4타수 2안타도 쳐주긴 했지만 플랑코가 그 뒤에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고, 좀 전체적으로 출루는 양팀 다 많이 했습니다. 10번, 14번. 근데, 역시나 이 투수들도 그래도 괜찮고, 오릭스, 지바로테 투수들도 괜찮고,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또 타자들이 아쉬운 것도 있었고, 그래서 에스피노자는 지바 원정에서 조금 부진했어요. 그래서 이시카 슈타 같은 경우에는 소뱅 시절에 조조바리 스타디움 성적은 괜찮았고, 그래서 오릭스 타자들이 아무래도 조금 눈에 익는 그런 투수는 아니죠. 그렇게 엄청 눈에 익는 투수는 아닌데 그래도 만날 때 소뱅 시절에 만났을 때 오릭스가 한 번밖에 공략을 못했어요. 그래서 뭐 물론 같은 리그니까 제가 또 순간 헷갈렸는데 같은 리그를 만났습니다. 제가 지금 다나카 그거 헷갈려가지고 다나카는 다른 리그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는 같은 리그이기 때문에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근데 한 번 털고 대체로 공략을 못했다. 그리고 조조마리 스타디움 성적 자체가 지난 시즌 두 번 정도 나와서 이시카 슈타가 괜찮았다. 구장 적응도에 있어서 다른 리그에서 넣은 게 아니다 보니까 크게 애를 먹을 건 없다. 이따가 제가 지금 요미우를 넘어간 다나카 얘기하는 거랑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경기는 저득점을 또 안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직장 경기 하는 거 봤을 때. 그리고 승패는 어제는 지바가 이제 뭐 역전패를 동점까지 갔다가 2점 주면서 역전을 당하긴 했는데 이거는 저는 선발에서의 안정감은 이시카와 슈타가 약간 더 있다. 에스피노자는 어쨌든 조조마리 스타디움에서
부침을 겪었던 경기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홈에서 나왔을 때도 지바 타선한테 애를 먹었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선발에서는 한 6대4, 뭐 55대45 정도 지바 쪽으로 우위를 두고 싶고요. 불펜도 불펜은 약간 더, 원래는 오릭스가 마운드가 되게 강한 팀이었어요. 근데 저는 한창 좋았을 때 오릭스 불펜은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뭐 마차도나 페르도모 이런 애들이 지금 불펜에서 이제 활약해주고 있긴 한데, 그래도 불펜의 오릭스가 조금 낫긴 해요. 낫긴 하고, 타선은 저는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결국에는 선발에서 약간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바가 불론만 불펜 쪽에서 하지 않으면, 그래도 이 경기는 지바가 1차전 전 경기 졌던 거 좀 복수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지바 승에 저득점 보고요. 지바는 항상 이제 뭐 마무리, 그 친구가 항상 이제 불론을 초반에 잘하다가 불론을 이제 잘 하잖아요, 사실. 믿음이 가는 친구는 아니잖아요, 마스다가.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마스다로는 마무리를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뭐 올해도 아마 마스다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불안은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 경기는 선발에서 앞서는 지바가 복수해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바 승에 저득점 쪽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미우리하고 주니치입니다. 자, 이 경기가 포인트인데, 왜 포인트냐면 다나카가 이제 라쿠텐에서 요미우리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다나카는 지난 시즌에도 한 경기 나왔어요. 그리고 23시즌에도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리그가 다르긴 하고, 어쨌든 이 퍼시픽에서 센트럴로 오면은 투수가 좀 유리한 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주니치 타자들을 생각하고, 또 여기가 반테린 돔이기 때문에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기도 하고 딱 알맞춤 데뷔전이긴 해요. 근데 유다이 오노도 부상으로 시즌 날리고 지난 시즌에 이제 돌아와가지고도 성적이 그냥 그랬는데, 유독 요미한테는 잘 던졌어요. 나왔던 경기 다 잘 던졌어요. 그래서 요미가 좌안을 그렇게 잘 패는 타선은 아니에요. 뭐 오카모토도 있고 뭐 우타자들 괜찮은 애들 있고 뭐 하지만, 생각보다 이 타선에 비해서 좌안한테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뭐 주니치나 뭐 히로처럼 완전 약하진 않은데, 뭐 에르난데스도 있고요, 오카모토도 있고 뭐 한데, 사카모토도 있고 뭐 그렇게 얘네가 좌안을 잘 공략하진 못해요. 그래서 유다이 오노한테도 지난 시즌도 그렇고, 항상 예전에 22시즌 그때도 유다이 오노한테 약했고, 그래서 타선 라인업이 엄청나게 변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카이가 왔다고 해서 카이가 뭐 지금 잘해주고 있고 4할 치고 있긴 하지만, 어제 또 다시 4타수 무안타 치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카이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카이가 그렇다고 해서 뭐 유다이 오노로 잘 공략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다나카도 어느 정도 잘 던져주겠지만, 결국에는 어제 요미도 딱 2점밖에 못 냈어요. 역시 반테린돔에서 생각보다 출루력 11번 했는데 점수가 안 났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저는 이거는 주니치 쪽을 역을 한번 찔러볼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봐요. 주니치 프렌의 역배. 그 다음에 이 경기는 또 아무리 유다이오노나 다나카 한물 88년생들 용띠들의 맞대결이긴 하지만, 구장 그리고 타자들이 알아서 좀 죽어주는, 찬스 못 살리는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거는 그래도 또 저득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어제 4.5여도 저득점 봤잖아요. 가기는 좀 그래도. 그래서 이거는 주니치 프레이역에 저득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코하마하고 한신. 야, 이거는 한신이 드디어 이기나 했더니 그거를 또 요코가 따라잡았어요. 그만큼 이제 요코의 타선이 다시 지금 올라왔습니다. 요코 타선 흐름이 지금 올라온 구간이고, 이거는 지금 외인들의 맞대결이에요. 한신이 자랑할 수 있는 건 불펜인데, 그 불펜 쪽에서 어제 방화가 나오면서 그것도 3점이나 줬죠? 3점이나 주면서 한신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운 무승부지만 느낌상은 진 것 같은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런 경기였고, 게라가 좋을 때랑 안 좋을 때 좀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와자키 게라 앞에 썼다가 이와자키 뒤에 썼다가, 이와자키 앞에 썼다가 게라 뒤에 썼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바뀐 한신 감독은 뭐 이와자키를 마무리로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시즌 중에도 바뀔 수는 있어요. 지난 시즌에도 뭐 기존 감독일 때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한신은 듀플랜티어가 나오는데 얘는 뭐 메이저에서 크게 족적을 남긴 놈은 아니에요. 그리고 카이 같은 경우, K라고도 하는 카이가 지난 시즌 데뷔해서 뭐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또 재계약도 했고, 근데 한신 상대로는 잘 던진 경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물론 뭐 처음에 만났을 때 5이닝 3실점하고 다만 비자책이긴 했기 때문에 그 경기는 그래도 잘했고, 나머지 경기들에서 5이닝 4실점, 5이닝 3실점, 2사책 그렇게 잘 던지진 않았어요. 여타 다른 팀에 비해서 한신한테는 유독 고전했다. 근데 저는 이 경기는 다득점은 안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승패는 결국에는 카이도 얘도 불안한 거 맞아요. 한신한테 유독. 그리고 어제 한신도 답답했던 타선이 터졌다는 것들을 봤을 때는 K한테 공략을 좀 하겠지만 두플랜티어가 과연 지금 물 올라있는 요코 타선, 뭐 NPB에서 내놓으라 할 만한 강타선이긴 한데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또 의구심이 들어요. 그렇게 뭔가 기대가 되는 어제 주니 씨의 어떤 뮬러처럼 엊그저께죠? 뮬러처럼 변수를 줄 수 있는 어떤 좌안이라던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안이면 요코가 뭐 요코는 원래 좌안도 잘 패는 편입니다. 어떤 여타 다른 팀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위기가 한신을 가기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요코 프레 역의 다득점. 어쨌든 앤서니 K, 앤서니 카이 얘도 불안하지만 두 플랜티어에 대한 기대치가 저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처럼 치고받는 난타전 끝에 이 경기는 저는 타선의 어떤 장타에 대한 기대치, 런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요코 쪽으로 보고 싶어요. 어제 다 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경기, 사실 1야에서 그 정도 점수차 한신 마운드면 웬만하면 졌다고 봐야 돼. 근데 그 경기를 이거는 한신이 오늘 잡는구나 했는데 제가 다른 경기 보다가 왔더니 동점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다득점 그럼 요코 프레의 엿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로시마하고 야쿠르트는 어제는 이제 진구구장이면 그런 일들이 잘 나와요. 1야여도. 그래서 놀라우실 필요는 없고 점수차가 한 5점 차, 6점 차는 돼야 돼요. 그래서 어제 뭐 히로시마가 불펜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4대1 경기가 4대4까지 됐고 결국 연장에서 야쿠가 끝내기로 승리를 했는데 이 경기는 오가와가 야쿠 1선발이었던 시절도 있어요. 근데 지금 오가와가 지난 시즌 기점으로 조금 내리막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올 시즌 반등을 하는 건지 봐야죠. 왜냐면 오세라 같은 카드들도 반등했었고 했기 때문에 스가노도 한 시즌 안 좋았지만 반등하면서 또 압도적인 퍼포먼스 보여주면서 메이저리그 가기도 했고 그래서 확실히 지금 어린 친구는 아니에요. 90년생이니까 이게 에이징 커브가 와서 내려오는 거냐 아니면 일시적인 거냐 봐야겠고 근데 히로시마 상대로 2년 전엔 되게 잘했습니다. 근데 지난 시즌에는 본인 퍼포먼스도 안 좋았고 히로 상대로도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타마무라 쇼고는 지금 경험이 많은 친구는 아닌데 좌완이고 야쿠는 좌완을 잘 패는 편인데 지금 타선 라인업이 완전체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타마무라 쇼고도 믿진 못해요. 믿진 못하는데 저는 이 경기는 히로 역을 줬다면 히로 역 프렌의 역배에 그다음 다득점 또 볼게요. 왜냐면 이게 히로가 뭐 1.5대였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사실 그렇게 건들고 싶지 않은데 당 메리트는 충분히 있어요. 오가와의 지난 시즌의 퍼포먼스를 봤을 땐 그래도 올해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긍정적으로 야쿠를 보기에는 오가와가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이제 히로도 어제 사실 타선이 그렇게 녹록진 않았어요. 런 한 방 나왔잖아요. 새로 온 용병 그 친구. 그 친구의 런 깐 거 말고는 사실 2점 낸 거예요. 어제 스웨간에 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파비안 용병 런 하나 깐 게 있었는데 스웨간은 원래 그래도 히로에서는 런 잘 까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타발이나 이런 것들 루타 이런 걸로 점수를 잘 못 냈어요. 히로가 원래 그런 걸로 점수 잘 내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쉽긴 하지만 결국에는 저는 지금 선발에서 타마무라 쇼고보다 오가가 더 신뢰가 안 가요. 불펜은 둘 다 뭐 다 먹고 그래서 히로 프레 히로 역에 다득점 보겠습니다. 그래서 NBA 딱 하나 갔는데 오클 마인까지 해줬네요. 힘들다고 봤는데 그래서 다시 좀 흐름이 올라오고 있고 연패는 진짜 안 하기로 유명하다 오하마가.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이 다 말씀이 다른 데에 비해서 연패를 정말 안 한다. 연패 저 2주 만에 나갔어요. 2주 동안 아예 2연패도 없었어요. 그래서 조합 참여하실 분들은 멤버십은 조합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됩니다. 코멘트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9개로 넘어갈게요. LG하고 KT는 어제 에란데스가 날이 추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못 던졌고요. 임창규하고 헤이수스면 이 경기는 일단 저득점 안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KT도 초반에 점수 낸 거 이후에 그 이후에 점수 생산이 아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긍정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승패는 그래도 헤이수스가 나왔기 때문에 불펜 쪽에 방어만 없다면 임창규도 잘 던질 거예요. KT 상대로 그렇게 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헤이수스가 어찌됐든 1-1 실점이라도 덜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온 KT 박연영까지 가는 그 과정이 조금 힘들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KT 그 다음에 다른 선발 나왔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헤이수스 나왔기 때문에 헤이수스가 또 키움 시절에 워낙 LG한테 킬러다운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임창규도 잘 던질 거라고 보는데 뭐 헤이수스가 1실점하면 임창규는 2, 3실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변수는 뭐 승패의 변수는 뭐 KT 불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KT 승, 그 다음에 저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하고 하나입니다. 이 경기는 어제 제가 저득점 가고 조금 쫄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저득점 나긴 했고, 양팀 타선이 답답한 것들, 수비가 조금 도와준 부분들도 있고, 왜냐면 국야에서는 그 정도는 호수비예요. 1년에 메이저리그는 양양하게 잡는 건데, 이거는 폰세하고 낙윤이 아니면 선발 미스 매치업이다. 그래서 어제 뭐 롯데가 타선이 좀 터지기도 했지만 문동주의 공이 안 좋았어요. 문동주의 공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찍 문동주 내려가고 나서는 롯데가 점수 낸 게 거의 없어요. 폰세 상대로 처음 만나면 폰세가 혼자 주접떨지 않는 이상은 롯데가 점수 내기가 쉽지 않다. 이거는 한화 승에, 그 다음에 저득점. 하나 또한 나균환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나는 불펜이라 할지라도 빠따지라는 거 봤을 때는 쉽지 않다. 그래서 한화 승에 저득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성하고 기아는 이거는 뭐 에이스 피셔들의 맞대결인데 결국에는 기아 불펜이 지금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일이 아무리 잘 던져도 뒷문 싸움에서는 삼성이 지금 더 유리하다. 삼성 프렌, 삼성 역배승, 저득점. 그래서 이거는 엄대엄이지만 결국에는 선발에서 한쪽으로 기울지 않을 거라고 봐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근데 결국 뒤에서 계속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게 기아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아를 긍정적으로 보기가 어렵다. 삼성 프렌의 역배 저득점 보겠습니다. 어제랑 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키움하고 두산은 콜업인하고 로젠버그인데 좌 맞대결은 양팀 다 좌한테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첫 경기 조지고 두 번째 경기 잘 던졌는데 잠실이라는 구장 특성, 그리고 콜업인이 다시 잘 던졌던 첫 경기 조지고 잘 던졌던 경기가 홈 경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또 8.5에도 저득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경기는 승패는 접전, 승1패 1을 보셔도 되지 않을까. 어제는 2점 차였는데 이거는 뭐 어제랑 비슷하거나 한 점 차 승부가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결국에는 불펜 마운드가 좀 강한 두산이 가져갈 거로 봐요. 접전으로 보지만 가장 큰 차이, 선발 차이보다도 불펜 차이에서 확실히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타선은 키움이 조금 더 강점을 가져갈 수 있지만 잠실이기 때문에 그 강점을 가져가기도 어렵고, 만약에 키움 홈이었으면 저는 키움 프레 여기에 저득점 봤을 건데 이거는 잠실이고 두산 홈이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두산 승에 키움 2.5 프렌, 그 다음에 8.5 저득점 보고 야구 전부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메이저리그야 제가 뭐 다저스 일반승 갔으면 먹었을 텐데 뭐 마인 가서 못 먹어가지고 아쉽긴 하지만 다시금 흐름 올라오고 있고, 오클 마인 하나만 갔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안 가고 딱 하나만 갔어요. 어쨌든 좀 뭐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고, 조합 참여하실 분들 연패도 정말 적다. 연패 안 하기로 유명하다. 정평이 나 있다. 그거는 제가 보장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참여하실 분들은 VIP, 그 다음에 전체 분석해서 추천 경기 받고 싶으신 분들은 스탠다드 가입하시면 됩니다. 농구는 동기부여가 있는 매치업이지만 결국에는 모비스가 항상 수원 KT 만나면 안 됐어요. 수비가 되는 팀, 안 되는 팀을 맞대결이면 저는 수비가 되는 팀을 보고 싶고, 또 거기에다가 수원 KT가 역배예요. 수원 KT 프렌의 역에 저득점. 수원 KT가 이기면 저득점. 모비스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모비스 승의 오버 쪽으로 보시면 될 경기인데 저는 수비가 되는 KT 쪽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창원 LG하고 정관장은 이것도 이제 동기부여 있는 팀들의 맞대결인데 이것도 수비가 되는 팀과 안 되는 팀의 맞대결. 정관장이 결국에는 수원 KT한테 졌던 거는 전반에 수비가 안 됐어요. 후반에 수비가 되고 수원 KT가 져있는 것들 맞물리면서 따라갔지만 결국엔 정관장은 쿼터 내내 수비가 창원 LG만큼 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인사이드에서도 사실 버튼이 나와 있는 구간은 무주 공산이에요. 오브라이언트가 계속 4쿼터 풀로 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창원 LG 승의 마인의 저득점
보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챔프 2차전 1대 0으로 현케가 3대 1로 이겼는데 힘겹게 이겼죠. 제가 서브에서는 확실히 대한항공도 잘 할 수 있지만 현케가 좀 더 날카롭다고 말씀드렸고 서브 차이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집중력 차이에서도 현대캐피탈이 중요한 구간마다 집중력, 정신력을 발휘하면서 사실 3세트, 4세트 접전에서 승리를 따냈고 2세트도 접전 같지만 내줬지만 결국에는 이겼던 세트들에서의 집중력 차이, 정신력 차이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비슷하게 봐요. 현대캐피탈 승에 1.5세트 마인에 다득점 보고요. 결국에는 서브도 확실히 뭐 서브 에이스는 비슷했어요. 근데 중요한 구간에 나왔던 서브 에이스들도 그렇고 무엇보다 공격 성공률 차이가 많이 났어요. 거의 한 10% 차이가 났어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서브 범실을 조금 줄여야 되는 것도 대한항공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범실 차이도 있고 대한항공 범실 항상 이 발목 잡았던 게 범실이죠. 범실 그 다음에 서브는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더라도 현대캐피탈 조금 더 낫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집중력, 정신력 차이에서 그게 또 범실하고도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집중력, 정신력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면 범실이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용병도 러셀하고 레오 차이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1차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거다. 항공이 한 세트는 딸 수 있지만 결국에는 풀세트까지 끌고 가는 데는 어렵다는 것들을 좀 1차전 보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현케 승에 1.5세트 마이너스 다득점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한 주간들 다 마쳤고요. 경기들 이따가 메이저리그 뭐 해축 그 다음에 뭐 NBA도 같이 올 수 있으면 오겠습니다. 모두 건승하시고요. 저는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